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캐스퍼 오닝 스파크 시그니처 트림에다가 풀옵션을 선택한 이유가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등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넓은 실내 공간이 비대칭형 도어가 차박이나 캠핑 해보셨나요? 구경에서는 홀딩이 안 됐거든요.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후면부 또한 레쿠스라는 별명이 연비는 나름 괜찮게 나왔거든요. 단점은 끼어드는 게 부시를 많이 당합니다. 등치 큰 형님 나오는 이렇게 하시잖아요. 76마력에 이 돈이면 그런 얘기를 무레이라고 코너도로다가 자빠진다. 꺾어봤거든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현기사입니다. 아토스의 뒤를 이어 국산 자동차 역사상 두 번째로 만들어진 박스카형 경차이며 기아 자동차의 베스트셀링 경차인 바로 더 뉴 기아 레이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레이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더 뉴 기아 레이 차주분을 만나러 충남 논산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논산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대전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24살 임충국이라고 합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3년형 더 뉴 기아 레이고요. 시그니처 등급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모델입니다. 완전 풀옵션 모델이에요? 예, 완전 풀옵션입니다. 이 차량이 지금 2차 페이스리프트가 된 레이잖아요. 예.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작년 10월에 계약을 해서 12월 달에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차량은 모든 옵션을 다 넣은 풀옵션이고 차량 가격은 1920만 원입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약 11,000km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아반떼 AD 전기형 모델이거든요. 네, 삼각대 전 모델이네요. 그거 타다가 제가 그때 산업체를 바로 가는 바람에 소나타를 몰게 되었습니다. 산업체에 가셔서 이제 산업 여군이 되셔가지고 돈을 버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소나타 질렀네요. 그렇게 됐죠. 더 뉴 기아 레이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소나타는 사실 부담스러워요, 저한테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소나타를 포기하게 된 이유가 소나타는 이제 산업체 하면서 그래도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고 네, 유지가 네. 가능하고. 예. 근데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게 좀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렴한 유지비와 도시에서 특히 이제 좁은 데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 때문에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트림이 굉장히 다양한데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에다가 풀옵션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풀옵션을 선택한 이유가 소나타 차량을 타다가 일단 등급을 낮추는 거잖아요. 필요한 옵션이 뭔가 하나하나 다 알아봤거든요. 모든 옵션들이 다 저한테 필요해가지고 하나하나 넣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더 뉴 기아 레이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차니까 그 라인업에서 많이 고민을 했죠. 캐스퍼라든가 오닝 스파크 이런 걸 좀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 차를 구매한 이유가 아무래도 그 차량과 다르게 넓은 실내 공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등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저도 짐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에요. 이런 거 실을 때는 레이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했던 차들과 다르게 디자인도 저한테 눈에 들어왔던 게 가장 큽니다. 더 뉴 기아 레이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넓은 실내 공간이 저한테는 일단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레이 하면 실내 공간, 넓은 실내 공간 하면 레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거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 와 진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 뒤져보면 다 수납 공간이고 지금 여기도 위에가 뻥뻥 수납 공간이 있고 다시방 위에도 아주 큼직하게 들어가고 도 포켓도 아주 상당하고요. 그리고 2열 하단부 쪽에도 수납 공간 있지 않나요? 이 뒤쪽에 이제 비밀의 네. 공간, 신발 넣을 수 있고 그래서 넓은 실내 공간과 풍부한 수납 공간이 장점입니다. 이 차량이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법규가 정한 경차 기준의 한계까지 끝까지 밀어붙인 차체 크기 덕분에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여유 공간이 상당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이 비대칭형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운전석 쪽이 일반 도어고 조수석 쪽이 슬라이딩 도어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운전석의 앞 도어가 약 65도 정도로 열리는 반면에 조수석 쪽의 앞 도어는 90도로 아주 활짝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실내 공간을 부각을 시켜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차주님 이 차량 차박
차박이나 캠핑 같은 것도 좀 해보셨나요? 아직은 안 해봤고 언제 한번 꼭 해보고 싶거든요. 그게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구형에서는 운전석이 폴딩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 레이로 넘어오면서 운전석에 폴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차박을 해보는 게 저의 로망이자 버킷리스트입니다. 이 차량이 박스형 차이기 때문에 짐을 싣기도 편하고 내부 개조가 쉽기 때문에 큰 공간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박이나 캠핑하기에는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이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고요.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이 라인에 블랙 하이그로시를 좀 적응한 게 그게 저한테는 예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차량 디자인 딱 보시게 되면은 박스카 특유의 각진 디자인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1세대 레이와 1차 페이스리프트의 실루엣 디자인의 차이는 굉장히 좀 적은 반면에 1차와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이 차량과의 디자인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전면부 보시면 스타일 옵션이 추가가 된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와 LED 주간 주행 등이 인상이 깊고요. 그리고 조금 더 커진 호랑이코 그릴과 더불어서 신형 기아 엠블럼의 포인트도 아주 좋고 하단부 범퍼에 스키드 플레이트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세련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면 레이의 차 높이인 1700mm의 요 수치는 소렌토와 삐까삐까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차체 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차주님 이 차량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이 차량 휠은 15인치 휠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또한 1차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다르게 2차 페이스리프트 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디귿자 형태의 테일램프와 더불어서 테일램프 사이에 있는 두 줄의 포인트도 조금 더 와이드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좌측 하단부의 엠블럼의 폰트 또한 소렌토나 카니발과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변경이 됐고요. 후진등이 범퍼 아래 중앙으로 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면부 또한 굉장히 세련되게 바뀐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다른 차량에 비해 좀 저렴한 유지비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고속도로 갔을 때 톨게이트 반값 하는 그런 저렴한 장점도 있고 주차비도 반값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예, 세금도 제가 아직은 안 내봤는데 1년에 한 97,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2000cc 중형차 같은 경우는 신차 구입했을 때 1년 세금이 52만원이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뭐 5분의 1 토막이에요. 그렇죠. 이거 경차 유리세 카드 같은 것도 좀 메리트 있지 않나요? 예, 그렇긴 한데 제가 신청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리터당 500원씩 할인해주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왜 아직 안 하세요?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마음에 드시나요? 예, 마음에 듭니다. 너무 이게 화려하지도 않고 촌스럽지도 않고 적당하게 깔끔하게 돼 있는 게 전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큰 차이가 있었던 실루엣 디자인과 다르게 실내 레이아웃과 디자인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 출시 초창기인 1세대 레이 그리고 2차 페이스리프트까지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니까 저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새로운 기아 로고가 박혀있는 3스포크 핸들 또한 좀 더 세련미를 더해줬고요. 8인치 내비게이션의 시인성도 아주 훌륭하면서 미니밴이나 트럭에서 볼 법한 센터페시아에 적용이 된 기어봉도 인상 깊게 들어가 있는데 아, 참, 이 기어봉은 제가 바꿨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 순정으로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하비 기어봉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운전석 쪽에 2단 통풍 시트 조작 버튼도 아주 귀엽게 들어가 있지만 역시나 조수석에 통풍 시트는 없어요. 하지만 1열 그리고 2열까지 지금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차량은 특이하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고 풋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조작감은 좀 어떠세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소나타 1.6 터보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만 까딱하면 끝인데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만 익숙해지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 특이하게 B필러 쪽도 아예 그냥 슬라이딩 도어로 모두 열려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수석 쪽 안전벨트가 운전석과 다르게 조수석 시트 우측 상단에 붙어있더라고요. 차주님 이 차량이 별명이 하나 있어요. 에쿠스와 마찬가지로 기름을 엄청나게 퍼먹는다는 것 때문에 레쿠스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진짜요? 연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달렸을 때는 연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에? 나름 괜찮게 나왔거든요. 레이가 연비가 워낙 안 좋다는 소문이 하도 많았거든요. 물론 시내 주행했을 때는 거의 한 8에서 10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뻥 뚫린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면은 15 이상 찍습니다. 지금도 연비가 14.6 나오거든요. 저희 지금 여기 일반 공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연비 14.6 찍혀있거든요. 그럼 차주님의 평소 운전 스타일은 좀 어떤 편이세요? 일단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지만 좀 빨리 가야 된다 그럴 때는 그냥 한 120 정도 밟고요. 좀 웬만하면은 한 7, 80 정도 그냥 적당하게 달리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항속주행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공도가 8이고요 고속도로가 2입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복합 평균 연비 몇 정도 나오나요? 11? 이 정도 나름 준수한 연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 주요하는 습관이 일주일에 보통 4만원씩 넣거든요. 요즘에 기름값 한 1,700원 기준으로 300km 넘게 차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요? 예, 연료 찬 비율이 한 80%, 90% 이 정도 찹니다. 연료 탱크 용량이 38리터이기 때문에 4만원만 넣어도 거의 기름 탱크의 한 80% 정도 차는 거래요. 제가 이거 만땅 한번 넣었을 때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300, 80?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레이가 연비가 안 좋다는 그런 이미지가 많았던 이유 중에 이 차량이 박스카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차가 높다 보니까 바람을 다 때려 맞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모닝의 공차 중량이 약 900km인 것에 비해서 이 차량 공차 중량이 약 1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무거운 공차 중량에서 오는 것도 있을 거고, 태생적으로 토크가 좀 낮기 때문에 연비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지만, 그럼에도 차주님께서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또 다른 장점은 실내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 좁은 데를 또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큰 메리트거든요. 확실히 소나타 타실 때에 비해서 운전하시기 훨씬 수월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자취하는 곳에 이제 좁은 주차장이 있거든요. 소나타는 잘 안 들어가요. 근데 레이는 그냥 뭐 들어가더라고요. 이 차량이 크루즈 컨트롤 자체가 없다가 이 차량 2차 페이스리프트 된 더 뉴 기아 레이로 오게 되면서 크루즈 컨트롤이 레이 중에서 최초로 적용이 됐는데, 크루즈 컨트롤은 만족하시나요? 가끔 이제 피곤할 때 쓰면 진짜 유용한 옵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레이 중에서 최초로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옵션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전방 충돌 방지 이 센서가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가끔 제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피곤할 때가 많아요. 결정적으로 졸은 적이 있거든요. 앞차랑 박을 뻔한 적인데 이게 센서가 저를 살려가지고 살아났던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경차인데도 전방 충돌 방지 이런 거 옵션을 넣어줬다는 것만 해도 확실히 기아 자동차한테 칭찬을 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박을 뻔했잖아요. 앞에 그 앞차가 아우디 A6였습니다. 예, 그거 박았으면 저 큰일 났습니다. 저렴한 유지비 때문에 구매를 하셨지만 그 차 박는 순간 바로 피눈물 나요. 저는 이제 바로 이제 숙식로 하나 가야죠. 그런 생각이에요. 차주님, 이 차량 승차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차감은 경차에 비해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처음 타봤을 때 놀랬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요. 저는 이제 멀티링크 타다가 토션빔으로 넘어갔잖아요. 방지턱 넘을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엄청 막 난리 날 줄 알았거든요. 제가 다른 경차 뒤에도 한번 타봤거든요. 그럴 땐 막 머리가 막 닿고 이 정도였는데 이거는 뭐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그럼 승차감과 더불어서 정숙성도 마음에 드시나요? 예, 이게 저도 이게 놀랬거든요. 그전 레이 얘기를 들어보면 한 100km 이상 다르면 풍절음 때문에 이거 차를 못 탄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아에서 이번 레이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시끄럽게 느껴지진 않아요. 더 뉴 기아 레이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경차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도심에서 막 이제 끼어드는 게 있더라고요. 소나타 1.6 터보 탔을 때는 그걸 많이 못 느꼈거든요. 내가 끼어들면 양보를 해주고 이거는 양보도 안 해주고 이건 좀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DM8 소나타 타시다가 이 차량으로 넘어오니까 확실히 안 비켜주고 앞에서 그냥 막 끼어들고 이런 걸 확실히 체감을 하시는 거예요? 제 심지어는 비속어를 좀 섞어도 되나요? 네. 한테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제가 좌회전 깜빡이를 켰거든요. 일단 핸들도 돌렸고 가려고 하는데 딸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급브레이크 밟았는데 그 앞에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열고 입에서 뭐라 하려다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막상 나온 말은 괜찮으세요?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그 오토바이 형님께서 차주님 얼굴 보는 순간 바로 공손하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그 표정 아직도 기억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차선 한번 잘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선 한번 끼어들려 했는데 차들 막 쌩쌩 지나가고 양보를 안 해주더라고요. 소나타 쓰면 한번 양보를 받았었거든요. 레이는 절대 양보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차주님, 저는 앞에 경차분들 깜빡이 키시자마자 저는 바로 브레이크 밟고 무조건 비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자면 경차에 등치 큰 형님이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형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주짓수 저 조금 했습니다. 네. 차주님한테 시비 걸러 오는 순간 차주님 딱 창문 열고 내리면 저 같아도 차주님 보고 공손해질 것 같아요.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력을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76마력에 9.7토크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르막길 갈 때 얘가 화를 냅니다. RPM 4000까지 올라갑니다. 진짜. 그렇다고 똑같이 RPM 유지하면 차가 멈출까 말까 하다가 좀 밟아야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풀악셀을 밟아야 그나마 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차가 잘 안 나가서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뒤에 차들이 막 빵빵하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바로 밟아서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
가지를 못하니까. 아니, 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이게 헉헉대서 안 나가는 걸 뒤에 차주님들은 모르시고 그렇죠. 왜 안 가냐. 하지만 차주님 현실은 풀악셀이에요. 그렇죠. 2세대 모닝의 제로백이 13초인 반면에 레이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거의 2초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레이 터보를 출시를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기아 자동차에서 레이 터보 모델 출시를 했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 했었는데 생각보다 판매량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1차 페이스리프트인 더 뉴 레이 오기 전에 단종이 됐다는 아픔이 좀 있더라고요. 기아 자동차에서는 해줄 건 다 해줬던 거예요. 근데 뭐 달리는 차는 아니니까 뭐.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량이 1920만 원이잖아요. 주변에서 그 도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돈이면, 예. 이 돈이면 그런 얘기를 새 차 기준으로 그 돈이면 좀 더 못해요. 셀토스 사지. 입 아프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차주님께서 이 차를 산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계속 해야 되는, 그래도 뭐 얘기는 해주면 다 이해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셀토스가 그때 당시 2040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가격 그대로 못 타요. 적당한 옵션 넣으면 한 2600 정도 되거든요. 딱 탈만한 게. 그 위에 스포티지가 240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잘 샀다. 그래서 이 차를 풀옵션 주고 산 거에 대한 이유를 해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네요. 그렇죠. 또 다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신호 기다릴 때가 가끔 단점일 때가 있더라고요. 조금 약간 뒤에서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앞에서 기다리면 이게 신호등 보는 게 조금 신호등 볼 때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안 보여서요. 이것 때문에 거북 먹고 올 뻔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이러고 있다가 뒤에서 빵 하고 그냥 그래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님 혹시 누울레이라고 아시나요?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코너 도르다가 자빠진다. 그렇죠. 전도 위험이 있다는 그런 불안정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오명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 기아에서 좀 신경을 쓴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누울레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저도 이제 100km까지는 아니어도 꺾어봤거든요. 이 차가 알아서 제어를 해줍니다. 불안함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레이를 신경 썼다는 거예요.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조금 안 좋은 이미지 중에 하나가 좀 사고를 아니냐, 거의 곰탕을 끓이다 못해 증발한 거 아니냐. 기아의 대표적인 우려먹기 차종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은 게, 2011년 11월에 출시된 이후에 12년이 넘은 2023년 현재까지도 풀체인지를 한 번도 안 해줬거든요. 판매량이 좀 저조한다면 모를까 판매량도 준수한 편이고 레이의 수요도 꾸준함에도 불구하고 레이를 너무 찬밥 취급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내용이지만 기아에서 소형차 같은 경우는 많이 팔아도 많이 남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지, 이거 하나 선볼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렇죠. 풀체인지 하게 되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단종시키지 않고 꾸준하게 변화를 주는, 저는 기아차 사랑합니다. 저 사랑합니다. 더 뉴 기아 레이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엔 1920만 원인데 한 200만 원 정도 선납금을 넣고 60개월 정도 할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할부값이 한 31만 원 정도 나오고요. 세금은 제가 아직은 안 내봤지만 97,0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제가 소나타 1.6 터보를 운전했을 때는 1년에 보험료가 제가 단독으로 들었을 경우에 소나타는 170, 레이는 150 이거 정도 나오는데 가족 한정을 넣는 순간 신형도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비싸지더라고요. 소나타였을 때는 한 24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뭐 지금 이 차량도 한 22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내주행 8 정도 운행하고요. 고속도로 한 2 정도 운행하는데, 그래서 복합연비는 10에서 12 이 정도 나옵니다. 기름값이 한 1,700원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4만 원 정도 넣으면 80%가 차요. 그럴 때 한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가 좀 넘습니다. 더 뉴 기아 레이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저는 지금까지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차를 처음 타고 싶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차량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한 기사님 채널에 나오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